반갑습니다. 저는 엘샬롬 교회를 개척한 지 딱 이번 달로 2달이 된 박기현 강도사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 좀 다르게 신앙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도사고, 강도사 2년차 때 9월 15일 2024년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11월 19일이니까요. 어느덧 이제 2달여가 지났습니다. 신학을 이제 늦게 한 만큼 또 개척은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염두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스러운 그런 충고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평범하게 이제 목회할 것을 이렇게 건면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이유는 명확한 목회 방향이 또 나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집사 15년 있으면서 영어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을 경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청소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낼 수 있을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상담 심리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5등급, 6등급 아이들을 이 성적을 향상시켜서 좋은 대학교에 보내야 하니까 그것에 이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칭 공부를 하다가 이 코칭 공부가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석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기독교 상담학 석사 과정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사를 이제 하면서 이 상담의 매료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법무부 소속인 부산 꿈키움 센터,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전문 상담 센터인데, 거기에서 이제 상담 활동을 이제 상담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이제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또 여러 가지 또 범죄를 저지른 그런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저의 달란트가 이제 상담이구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이제 7년, 8년 이렇게 법무부에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사장도 받기도 하고, 또 제 상담과 강의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들어온 학생들이 변화되어졌다고 부모님들에게 전화가 오고, 부모님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에 좀 달란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학원도 또 상담사로서의 이런 역량도 승승장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득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상담하고 또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들의 이제 무너졌던 자존감을, 자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가량의 프로그램 동안 그들을 이제 촉법 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제
저를 지나갔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자존감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 자존감 때문에 다시는 이 아이에게 복음은 들어갈 자리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그들의 자존감 또 자아가 건강해졌지만 반면에 복음으로 변화될 그런 기회를 수천 번이나 놓쳐버린 거죠. 어쩌면 자기 자아가 자존감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트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을 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는 제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많이 했죠. 내가 집 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세워가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고민과 또 고뇌와 기도 끝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가 자존감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했다면 남은 인생은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야겠다.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해야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군소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학원과 상담과 또 군소신학교를 이제 병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학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소신학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다닌 군소신학교는 그 학생 자체가 연령이 이제 60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초였으니까 막내였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좀 수준이 많이 낮았습니다. 영어나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함께 공부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의 그런 학생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제 논의 끝에 고려신학대학교를 입학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입학 시험이 이제 기간이 남았는데, 성경고사와 또 논술 또 여러 가지 또 신약 구약 또 말씀 암송 등 여러 가지 또 시험 과목들을 이제 한 달여 만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이가 이제 첫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질풍노도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생계를 또 짊어져야 할 이 가장으로서 이 길이 옳은가가 제일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어떻게 수입을 또 창출해서 또 가정을 세울 것인지 또 자녀들을 먹일 것인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모아왔던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택을 세를 놓아서 전세 보증금으로 신학하는 동안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 학원이 가장 좀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면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약속과 다짐 때문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9월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학을 할 때 개척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도 개척 수업도 듣고 대학원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강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정말 이제 제가 잘하는 이 장기들, 달란트, 이 상담 사역에 있어서 전혀 제가 잘하는 이런 상담 사역이나 이 상담 일들을 전혀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제 달란트가 사양되겠다 싶어서 빨리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렸고, 또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2달이 되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준비를 한다고 해서 개척을 잘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을 2달 하면서 느낀 것은 개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개척이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뜸을 들이고 오히려 더 시간을 벌수록 이런 개척의 의지가 약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건면들을 많이 해주죠. 목사 안수를 받고 해라. 또 부교육자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고 해라. 근데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지만 막상 이제 2달을 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대형 교회처럼 2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교회처럼 뭐 행사가 있거나 또 정기적으로 훈련이나 뭐 성경 공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도사인 제가 개척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엘샬롬 교회를 이제 담임하면서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개척 청원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주일 예배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 그리고 또 금요나 오후 예배를 세워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반복도 해보고 저런 반복도 해보고 해서 가장 개척교회답고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 2달 동안에 제가 주력한 것은 이 전도입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이제 전도를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이제 콩나물 전도를 이제 했습니다. 제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 노방 전도, 또 콩나물 전도 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달 동안 부천 본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6단지 혹은 뭐 2, 3, 4단지 그 2달 동안 노방 전도를 하면서 어떤 열매가 생겼냐면, 제가 있는 그 부천 본박동 힐스테이트 6단지 근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또 저의 아내와 엘샬롬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엘샬롬 교회 그런 담임 목사가 콩나물 전도를 하더라.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제 라포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단순히 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또 기도도 해주지만
직접적인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 라포 형성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저를 알아야지 저도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로 이렇게 사형리나 뭐 전폭이나 여러 가지 전도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 형성을 이뤄서 함께 복음을 제시하고, 막상 이렇게 현장에서 노방 전도를 해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알아야 되고, 저도 그들을 알 때, 그리고 신뢰성과 믿음성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노방 전도하고, 때로는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도 해드리고, 심지어 또 매일 이제 전도를 하니 너무 기특하게 봐주시는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가 교회를 한번 간다면 엘샬롬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그런 말을 왕왕 들을 때 정말 참 개척하기를 잘했다. 심지어 자기의 고민이나 또 자기의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난 그런 아픔 사정들을 주저리 이야기한 분들도 있었고, 또 그분들을 위해 또 기도도 해주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는 부목사가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히 준비해서 해야 뭔가 개척에 성공을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2달여간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울까 이제 탐방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형편에 맞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부천 본박동을 이제 목표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2달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솔직하게 개척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개척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3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기도할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역자로 있으면 이제 행정 업무나 또 여러 가지 또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맡은 부서라든지 또 담당 교구들, 그 맡다 보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갓 세워졌기 때문에,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가족과 함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족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막내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뭔가를 보여달라. 그래서 11년 동안 대문이 닫혔는데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막내딸과 지금 6살인데 막내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 말씀을 볼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책들을 읽을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는 거죠.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이 개척교회 하면서 단점은 이제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실존적이라는 거죠. 남들이 세운 그런 교회 틀 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땅에 맨바닥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생존 그 자체입니다. 뭐 일례로 풀타임 사역자들은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택도 이렇게 제공받는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그거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택도 직접 구해야 되고 생계도 직접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도 제 아내도 지금 생계를 위해 움직이고 있고 저도 곧 생계를 위해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점이란 것은 이런 생계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어진다. 두 번째는 솔직히 이제 저의 경우인데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했지만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심지어 개척을 했는데 몇 년 안에 망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이제 도사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마련한 이 개척 훈련, 이 세미나 코스가 있거든요. 그 들으면서 물론 이제 자료도 많이 주시고 또 많은 또 인사이트를 주셨지만 실존적인 그런 불안이나 걱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물론 제가 개척을 하면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그런 성공 사례는 그분들의 이야기고 막상 나와는 다른 거죠. 불안한 감이 있죠. 근데 그 불안한 감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그런 성장통이라는 거죠. 2달 지나 보니까 이 불안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달 동안에 성장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장점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 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쁘면 한정없이 바쁘고 한가하면 한정없이 한가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낼 때 전도라든지 말씀 연구라든지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얼마든지 또 놀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좀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매일 씁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또 분기별로 저는 벌써 2025년 이 표와 목회 계획들을 한 반 정도 이제 세워놨거든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그래서 개척 2달 만에 8kg가 빠졌습니다. 힘들어서 빠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많이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다니다 보니 살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냐에 따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간이 타이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점. 앞으로 엘샬롬 교회를 담임하면서 저의 이제 목표는 첫 번째는 기독교 상담으로 전인적인 회복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제 자살이라든지 불면증,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고부간의 갈등, 또 직장 내의 또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 트러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몇 년간 그 상담사로서의 그런 상담 기술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 기술이 도구가 되고 기술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꿈 중에 하나는 하루빨리 상담 센터를 이제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이제 정해놨는데 콜라보 상담 센터입니다. 콜라보레이션, 협동, 협력이죠. 콜라보. 그래서 뒤에 빼고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상담 센터.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5주 과정 혹은 뭐 16주 과정 혹은 1년 과정 같이 상담을 하고 또 상담 공부, 상담 학교를 하면서 실상은 저와 하지만 실상은 성령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제 사역의 꿈입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났지만 저는 한 1년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엘샬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엘샬롬 교회 이 채널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찔림이 있는 그런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